시작했어. 큰 거예요? 그래. 신영씨 나와가지고 다하고 합쳐나가지고. 자, 요즘 시간까지 우리가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자, 이거를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을 공부하려면 이제 몇 가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의 공식을 유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몇 가지 기본적인 거를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빛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파동이 말이야. 빛이 1차원 속에 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데 빛이 있던지 2차원이 되면은 어떤 데 있느냐 하면은 이런데 빛이 있다든지 3차원이라 그러면은 빛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안에 빛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3차원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지. 응? 이 교실 안에 지금 빛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거 그냥 풀기 어려우니까 빛이 2차원 박스 속에 있다. 또 해놓고 문제를 푼다든지 빛이 1차원 박스 속에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푼 다음에 그거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넘어가요. 자, 빛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안에만 있다는 얘기는 빛은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빛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밖에서는 빛의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가 제로고 이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파동이 이 안에서만 존재하거나 이것도 어려우니까 1차원 문제를 가지고 풀도록 하자. 1차원 문제. 빛이 여기 있는데 빛이 어떻게 있느냐? 빛이 있으면 이런 빛이 있을 수 있어. 이게 이른바 정상파라는 거야. 이 정상파를 보면 이 빛은 이 안에 갇혀 있고 이 빛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다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맨 왼쪽은 빛의 크기가 제로고 맨 오른쪽도 빛의 크기가 제로고 그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빛을 우리가 한번 몇 개가 있는가, 어떤 빛이 있을 수 있는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게 파동이라고 생각해놓고. 그럼 이거 고등학교 때 다 배웠어. 어떻게 배웠느냐? 빛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런 빛이 있을 수 있다. 오락내리락 하는 이런 빛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은 어떤 빛이 있느냐면 이런 빛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있고 이런 빛이 있고, 그래서 이런 빛이 있고 첫 번째 빛이 있고 두 번째 빛이 있고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가 있고 뭐 다섯 번째가 있고 뭐 이런 거 우리가 계산을 하죠. 이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은 어떻게 되느냐? L은 2분의 1의 람다라고 쓸 수 있겠다. 이 빛이 있으면 이 빛은 2분의 2의 람다라고 쓸 수 있고, 이거는 2분의 3의 람다?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2분의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2분의 1의 람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빛이 몇 개가 있느냐면 이게 이제 노멀 모드인데 이게 모드가 몇 개가 있느냐면 한 개가 있고 이런 빛 종류는 여기까지는 몇 개가 있느냐면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네 개 있고 다섯 개 있고 여섯 개 있고. 그러면 이게 여기가 네 번째란 말이에요. 네 번째다, 네 개다, 네 번째다. 그럼 네 번째라는 거는 뭐냐면은 n 이퀄 얼마가 되느냐면 4지. 그러니까 n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고 싶은 그런 빛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n이라는 거는 2l을 람다로 나눈 뭐 이런 거네. 그죠? 그러면 빛이니까 2l을 람다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람다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람다 곱하기 U가 얼마가 되느냐면 C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 파장이 이 파장을 보면
진동을 알 수 있고 진동수를 알면은 그 진동수는 몇 번째 빛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첫 번째 빛이 있었고 n 이퀄 1인 곳이 있었고 n 이퀄 2인 곳이 있었고 n 이퀄 3인 곳이 있었고 4인 곳이 있었고 뚜두뚜두뚜두 해가지고 n번째가 있었단 말이야. 요까지 몇 개가 있느냐 하면은 이 길이를 세면 돼요. 네 번째까지 몇 개의 빛이 있었느냐를 알려면 이 길이를 이렇게 세면은 네 번째잖아. 그지? 여기까지 이 빛이 몇 개 있었느냐를 알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를 세면 돼. 그래서 요 길이가 만약에 1000이라 그러면 몇 개가 있느냐? 1000개가 있다. 이렇게. 되게 쉽지. 걱정 마. 어려운 게 이제 나올 때. 자, 2차원이 되면 어떻게 되나? 2차원이 되면 이쪽으로 가는 놈, 이쪽으로 가는 놈, 이쪽 성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쪽 성분도 있어서 그쪽 성분도 있지. 그래서 X 성분하고 Y 성분이 있어요. 1차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그림을 그리니까 이거를 무슨 축이라고 하느냐면 NX라고 하면은 NX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건데 2차원이 되면은 NX뿐만이 아니라 NY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빛을 세기 시작하는데 2차원부터는 이제 드디어 NX가 1, NY도 1인 놈이 이제 첫 번째 제일 파장이 긴 거고 요런 거 생겨나고 저런 거 생겨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NX가 되고 NY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빛의 개수를 세요. 벌써부터 이제 세상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요 길이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 길이가 1 안에는 몇 개가 있을까? 여기부터 이 길이가 1 안에는 하나도 없고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루트. 요거하고는 요거는 길이가 같겠네. 그러니까 길이가 여기부터 어디 사이에 있죠? 루트 3이라기보다는 5지, 그치? 이렇게 해놓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0개 속에 점이 몇 개가 있을까? 너무 힘든가 봐. 7. 길이가 첫 속에 몇 개 있을까? 자,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개수는 길이가 있으면 이렇게 쓰면 되지. 4분의 파이 r 자승 이 면적 아니야, 면적. 이렇게 조금 한두 개 틀릴 수는 있어. 걸치는 게 있고 뭐 우리 스케일 큰 사람은 그런 거 관심 없고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면적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면적만 바꾸면 돼. 근데 우리가 풀려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사실은 박스 속에 있는 거 3차원의 문제를 풀어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은 우리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하는데 어저께 그린 그 공간은 3차원의 공간을 우리가 그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3차원 공간 속에 몇 개의 빛이 있느냐? 길이가 만약에 R이라 그러면 3차원 공간이라 그러면 면적이 아니지 이건. 부피 3분의 4 파이 R 3승을 8로 나눠야지. 왜냐하면 NX, NY, NG가 다 양수가 돼야 되니까. 자, 이 개수를 셀 때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뉴와 뉴 플러스 델타 뉴 사이의 개수 이거를 좀 알고 싶어요. 왜 이거를 알고 싶으냐면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어제 뭐 U라는 거 이런 거 공부할 때 단위 면적당 뭐 단위 어쩌고당 하는데 거기에 무엇과 무엇 사이냐면 U와 U 플러스 dU 사이에 그때 에너지 덴시티가 얼마가 되는가 이런 거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우리가 블랙바디에서 공부하는 거는 블랙바디에서 유도한 거는 U와 dU와 U 플러스 dU 사이에 있다. U와 dU 사이에는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이렇게 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서 조금 전에는 요 안에 개수가 몇 개 있는가를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이제는 U와 U 플러스 dU 사이 그 껍데기에 몇 개가 있느냐? 그럼 껍데기를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단 8분의 1은 들어가야 되겠네. 8분의 1에다가 이 면적은 4파이 R 자승에 4파이 U 자승에 dU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치? 그래서 델타 N은 뭐냐? 델타 N은 U와 U 플러스 델타 U 사이에 몇 개가 있느냐? 이거를 하려면 8분의 1. 자, 기분 좋게 8분의 1 써놓고. 자, U와 dU 사이에는 U 자승에 dU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어느 거를 곱하느냐고. 이걸 곱해야 되겠다. 우리가 n 개수를 쓸 때는 dn이지만 여기에 뉴로 바꿀 때는 거기에 콘스턴트 2l over c를 곱해야 되잖아. 그게 3차원이니까 말이지. 거기다가 3승을 지금 곱했어요. 그 다음에 껍데기니까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4파이 뉴 자승에다가 d뉴 거기다가 프로포셔널하는 값을 요렇게 곱한 다음에 8분의 1을 곱한 거는 뭐냐면 nx하고 ny하고 ng가 또 모두 다 포지티브 넘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신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현대물리에서 다 유도할 거예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빛이 정상파가 있다는 게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런 그냥 실을 이어놓고 할 때 이렇게 실이 그 움직이는 것처럼 하니까 내질이 있어가지고 내질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빛이 저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빛은 반사되고 있는 것까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빛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빛이 박스 안에만 있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빛이 박스 안에만 있다. 그럼 박스 밖에는 없어. 근데 빛이 말이야. 이 만약에 여기가 제로인데 요렇게 돼 있다. 그 이거 큰일 나 이거.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제로가 아니면 그러면은 거기서 갑자기 제로가 아닌데 경계 한쪽 면에서는 제로가 아니고 밖에서는 제로가 돼야 되거든. 자연이라는 거는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엄청나게 싫어해.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파동의 파장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느냐면 파동의 파장은 컨티뉴어스로 돼 있어야 돼. 저거 꺾이는데 드는 에너지가 무한의 에너지가 들어요. 자연은 그거를 굉장히 싫어요. 그러면 그 경계면에서 항상 0이 되려면은 이 빛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빛은 근데 움직이고 있잖아. 그 움직이고 있는 빛은 어떻게 되느냐면 저 1차원에서 항상 움직여야 되니까 무슨 속도로? 빛의 속도로? 빛이니까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때리고 다시 반사해서 왼쪽으로 가서 때리고 오른쪽 왼쪽 계속해서 왔다 가서 때리면서 그 안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경계면에서는 항상 0이 되는 그런 빛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정상파 밖에는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재고 있는 그 빛은 어느 속에 있는 빛이냐 하면은 박스 안에 있던 빛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빛을 재고 있거든. 빠져나오기 직전까지 정상파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빠져나오는 거고 우리가 블랙바디라는 거는 뭐냐? 블랙바디라는 거는 새카매가지고 다 흡수한 다음에 다 나오는 건데 그 블랙바디를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블랙바디하고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놓고 길을 조그맣게 해놓고서 요즘에 그게 블랙바디다 그랬죠.
그러면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을 빼는 그 모든 부분은 뭐냐면은 그 안에 있어야 되고 밖에는 있으면 안 되고 그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있어야 되느냐면 정상판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안이 구멍을 뚫었는데 요전에는 구멍을 뚫었는데 동그랗게 뚫어놓고 말이지. 왜 갑자기 며칠 지나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했느냐?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이 자연은 말이야, 바운다리 컨디션 조금 바뀌어가지고 자연의 법칙이 바뀌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자, 이런 질문이 나와요, 보시면. 교수님,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왜 현대물리에 보면은 인피니트 월 해가지고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우물처럼 되는데 우물 높이가 무한대로 높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저 박스도 벽이 그런 식이 돼가지고 여기 바운드리에서 0이 되고 만약에 이게 무한대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런 유한한 요게 있으면은 벽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진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 안에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현대물리에서 배웠던 인피니트 월 속에 입자가 있다. 그거하고 지금 동일한 개념이에요. 3차원 그럼 이렇게 저거는 근데 2차원인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3차원이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2차원에서도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그 모든 빛이 다 여기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해요. 자, 이거를 내가 이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차원부터 해가지고 가니까 조금 헷갈릴지 모르는데 일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놓고 말이죠. 일렉트릭 필드를 놓고 일렉트릭 필드가 X 성분, Y 성분, G 성분을 다 가지고 있는 일렉트릭 필드가 있어서 X 성분, Y 성분, G 성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X 방향으로의 일렉트릭 필드를 X라고 놓고 자, 이거를 놓고 바운더리 프로블럼을 어떻게 푸느냐 하면 일렉트릭 필드 X건 Y건 Z건 하나만 제로가 들어가거나 하나만 L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가 제로가 된다. 이 조건을 놓고 풀어보면 지금 내가 푼 거하고 아주 exactly same 솔루션이 나올 거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깊은 것들을 알고서 이제 똑같은 거를 하더라도 자꾸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새로운 물리학을 여러분들이 배워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요거를 하나를 빈칸을 채워놨어. 이게 뭐냐면 2야. 왜 2가 될까? 전자기파. 전자기파는 폴라리제이션에 의해 가지고 일렉트릭 필드가 지나가는 방향에 이쪽에 있을 수 있고 하늘에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 두 개, 그게 이른바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건데 폴라리제이션 때문에 내가 2를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의 개수를 셀 줄 알아요. 이제 우리가 대단한 발전이야. 뭐를 지금 유도를 하려고 그러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이거를 지금 유도를 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 교수님, 이 렐레이가 증명할 때는 고전 물리로 증명을 했는데 빛의 개수라는 게 그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럼 레일레이 아주 똑똑했고 그 당시에 저건 양배역까지 푼 게 아니야. 그 당시의 지식으로 벌써 다 알았던 거죠. 그러면 렐레이도 이렇게 어떤 이렇게 개수 셀 수 있는 끊어진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레일레이하고 그 다음에 양자 물리학의 갭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나오게 돼요. 그거를 지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전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한번 이제 보자. 이제 그게 이른바 이 이제 통계 역학이라는 게 통계 역학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통계 역학 공부하고 왔을 텐데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자. 그 옛날에 뭐 에디슨이 있었지. 에디슨 학교에서 말이야.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뭐 질문을 했어. 어디서 질문해?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 조그만 게 어린 게 말이지. 선생님도 모르는 걸 자꾸만 질문하는 거야. 손 들고 말이지. 응? 왜 물은 이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나요?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 괘씸하거든. 자기도 모르는 걸 물어봐.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야단을 쳤지. 에디슨이요? 야단을 쳤어. 솔직히 말이지.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그딴 거나 뭐 쓸데없는 거야. 관심. 그래서 야단을 쳐가지고 애가 퇴학을 당했어. 그지? 근데 퇴학 안 당할 때 나는 아니다. 그지? 그런 질문이 나오면 착하다 말이지. 좀 더 어려운 질문하지 말이지. 이제 에디슨이 만약에 그때 퇴학 안 당했으면 또 한 번 물어봤을 거예요. 응? 뭐냐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왜 수증기는 하늘로 갈까요? 물어봤어. 이제 내가 모르면 이제 퇴학당한 거야. 물은 왜 아래로 가는데 왜 수증기는 하늘로 가는가? 수증기도 물이잖아, 그치? 자, 이거 푼 사람이 뭐냐면 저 통계 합격한 사람들 아닙니다. 왜 하늘로 가지, 수증기는? 밀도가 다르니까. 밀도가 다르니까. 그럴까? 근데 눈은 왜 아래로 떨어지지? 밀도 앞이니까. 뜨거워서. 퇴학이야, 퇴학. 야, 그러면 이렇게 어떤 모래 같은 거 말이지, 모래 같은 거. 이런 거는 가끔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거를 봤는데, 이렇게 모래 같은 거 이렇게 다니고, 뭐지, 뭐 이렇게 수증기 다니고 이러는 구름 다니는 거 봤는데, 이 바위 돌멩이가 하늘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있나? 바위가 막 날아다닌단 말이야. 아니, 물이 뭐 이렇게 하늘로 다니는 거는 봤는데, 바위가 하늘로 다니는 건 별로 본 적 없지. 그 다녔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그거 피하고 다니라고 말이지. 뒤통수로 때리면 더 큰일 나고. 왜 바위는 하늘로 날아다니지 않고 물은 하늘로 날아다닐 수 있을까? 그러면 세상에 수증기라는 거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물질은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낮은 데서 에너지가 높은 데로 간다. 왜 낮은 데서 에너지가 높은 데로 가지? 우리가 배우길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세상에는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안 갈 수도 있다.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실제로는 갈 수가 있어. 안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갈 수가 있어. 에너지가. 왜 그래 이게? 일을 해서? 뭐 수증기가 무슨 일을 하냐. 뭐 수증기가 일하는 거죠. 수증기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배우기를 이제 제대로 배우자 이게 에너지는 낮은 쪽으로 가지만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세상은 이 무질서한 엔트로피가 높은 데로도 가려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응?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은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높은 쪽으로 가려는 거하고 두 개가 서로 경쟁을 하고 싸워가지고 에너지가 꼭 낮은 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엔트로피가 높은 데로 갈래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높은 데로 하려고 그러면은 무질서한 방향으로 가니까 막 튀어나간다. 에너지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이런 얘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공기가 꽉 차 있는데 요거 막을 탁 없애면은 말이야. 이놈이 이쪽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잖아, 그지? 근데 에너지는 똑같아. 에너지는 똑같은데 왜 에너지가 낮은 쪽이 아니고 에너지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가느냐 그러면 그거는 엔트로피 문제라.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세상은 프리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가는 거지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에너지 낮은 쪽에 있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가면서 엔트로피가 큰 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거를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통계역학을 알아낸 이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역학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통계역학을 보면 무지무지하게 심플한 원 어썸션을 가지고 그 많은 문제들을 이제 다 풀어내게 돼요. 통계가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우리 고전 역학을 이렇게 보면, 고전 물리학을 보면 뭐가 있느냐면 뉴턴의 역학이 있고, 그 다음에 막스웰의 전자기학이 있는데, 그거는 작은 몇 개의 물질에 대해서 그런 법칙이 적용을 하지만,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그거 많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법칙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통계역학이라는 그 기둥이 들어가요. 그 통계역학을 보면 분명히 에너지는 낮은 쪽으로 가려고 그러지만 엔트로피가 높은 쪽으로 가려는 거에 그 두 밸런스에 의해 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프리 에너지가 가장 낮은 쪽으로 세상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포텐셜이 이렇게 되는 걸 알아요.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뭐죠? 스프링 달려가지고 이게 붙어 있는 게 하모닉 오실레이터인데 이거 항상 어디에 있고 싶어 하느냐 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에 있고 싶어 한대요. 응? 그런데 여기다가 불을 떼기 시작을 한다. 응? 불을 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응? 그러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것보다는 막 뜨거워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놈이 에너지가 맨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도 막 가기 시작해요. 이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놈이 그 다음에는 막 움직이고 막 이러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온도가 낮은 공 속에 말이야. 이렇게 박스 같은 거 속에 온도가 0이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프리즈 아웃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지만 거기를 막 불로 떼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공기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해. 다시 얘기하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있는 것보다는 엔트로피가 높은 스테이트, 그 스테이트로 이제 가는 거야. 근데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되는가?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것보다는 점점 위 스테이트에 있으려고 그럴 거야. 세상에 암만 그래도 위 스테이트에 있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온도를 높이면은 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커진다. 그래서 볼츠만이 알아낸 게 뭐냐면은 볼츠만이 알아낸 게 프로바빌리티가 어떻게 되느냐면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을 통계역학에서 볼츠만이 처음으로 알아냈다. 그게 뭐냐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에너지를 이렇게 했다. 이거 배웠죠? 이거 배웠을 거예요. 응?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 에너지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내 제일 낮은 거를 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그러면 2가 점점 큰 넘버가 되면은 그러면은 프로바빌리티는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높은 쪽에 있을 수 있는 프로바빌리티는 낮아지지. 작아지지. 그렇지만 이 공식에 의하면은 모든 게 다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거는 아니더라. 응? 위 스테이트에도 있더라.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놈이 어떻게 돼? 진폭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배웠느냐면은 에너지의 평균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를
배운 적이 있을 거야. 온도가 0이면 어떻게 되죠? 온도가 0이면 2분의 제곱. 저 공식에 의하면 온도가 0이면 모든 게 다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자. 이게 t가 0이면 어떤 상태죠? t가 0이면 t가 0이다. t가 0이다. 아예. 그럼 에너지가 포지티브가 되면 이걸 P라 그러면 P의 2에 T라고 이렇게 쓰면 P의 2에 T는 T가 0이고 에너지가 포지티브 넘버가 되면 이 전체가 어떻게 되죠? 0이 됐다. 뭐냐면 절대온도 0에서는 모든 게 다 에너지가 0인 상태로 다 바닥 속에 있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에너지 높은 거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지. 그런데 온도가 0이 아니면 excited state에 이 물체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excited state에 있을 수 있는 probability가 점점 이제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크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가 큰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물방울하고 이 바위를 보면 물방울이 하늘에 있을 때 그때 물방울이 굉장히 excited state에 있는 거고 물방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mgh인데 물방울은 조금 해가지고 mgh가 작은 데 비해가지고 바위는 어떻게 되느냐? 바위는 매스가 물방울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지. 바위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 엄청나게 큰 게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엄청나다. 그러니까 얼마가 돼? 그러니까 통계역학이 해가지고 따끈따끈한 날 바위가 하늘로 날아다니지 않는데 따뜻한 날 수증기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그거 다 통계역학에서 나온 거거든. 바위가 excited state로 가려면은 그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래서 그 확률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볼 수가 없지만 수증기는 하늘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excited state로 가는 그러한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게 뭐냐면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의 그 에너지를 보면 요게 KT가 된다. 자,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에너지의 평균이 KT가 된다. 라는 걸 한번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에너지의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의 평균이라는 거는 확률이 말이지. 만약에 확률이 이렇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 평균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에너지의 평균을 구하려니까 이렇게 하면 되더라. 아이 쉽다 이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느냐? 이거 0부터 인피니티 써놓고 2 써놓고 이게 통계 물리를 공부한 사람은 아주 맨날 써먹던 그런 테크닉에 KT분의 1이라는 게 이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이렇게 베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정의를 해놓고서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베타 2의 D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이거 요전 시간에 했던 거하고 가끔 동일하지 이거. 이게 베타에 대해 가지고 2의 마이너스 베타 2에 D 써놓고
0부터 인피니티까지의 2의 마이너스 베타 2 d 해놓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쓰면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요거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오잖아. 그래서 요게 나오는데 거기 마이너스 때문에 이렇게 하나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계산하면 되더라. 요거 하나. 왜냐하면 이게 분모고 분모를 계산하고 분자라는 거는 그거를 베타에 대해서 적분 한 번 하고 마이너스만 하면 돼요. 자, 요거 적분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베타분의 1이 나오고 요거 한 번 적분하면은 베타 자승분의 아니 미분하면 베타 자승분의 1이 돼서 베타가 돼가지고 KT가 되더라 하는 얘기지. 그래서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온도가 따끈따끈해지면 평균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데 어떻게 커지느냐 하면은 어떻게 커지지? KT만큼 이렇게 커지더라. 이게 여러분들 다 배워서 알 거야. 오케이. 레일라이가 레일라이가 그래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에서 나오는 빛의 에너지 덴시티는 다음같이 표시가 된다 하고서 이 공식을 썼어요. 뉴와 디뉴 사이에 있는 빛의 개수에다가 빛의 에너지가 온도가 T가 되면 저 블랙박스 안에 있는 빛의 평균 에너지가 KT가 된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럼 블랙바디 안에 있는 그 빛하고 저 하모닉 오실레이터하고 도대체 뭐가 똑같으냐? 그 막스웰 방정식까지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은 빛은 하모닉 오실레이터하고 똑같이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빛이라는 게 하모닉 오실레이터예요. 그거 막스웰에 의해 가지고 다 사람들이 증명을 해놓고 빛 개수 세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볼츠만 아저씨가 그 위대한 볼츠만 아저씨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말이지.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온도가 따끈따끈해지면 평균 에너지가 저렇게 된다. 다 해놨고 뭐 어려울 게 하나 없어. 그냥 다 쓰면 돼 그냥. 근데 답이 틀렸어요. 자기가 I know everything 이렇게 선언했던 그 인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을 딱 해가지고 답을 썼는데 이놈이 답이 틀렸다 이게. 왜? 실험 결과하고 다르잖아요. 실험은 어떻게 나왔어요? 실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유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이렇게 나왔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지. 그렇지. 실험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론으로 계산해보니까 알고 있는 막스웰 동원했지. 응? 그 다음 하모노시엘 좀 뭐지 저게? 저기 역학이지. 역학 동원했지. 그때까지 나와있던 볼츠만 동원했지. 동네 유명한 아저씨 다 와가지고 했는데 안 되더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응. 사실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델타 n을 계산한 거에서 이제 델타 n이니까 그 종류의 개수를 나타내는 게 것 같은데요. 총 파동의 총 개수가 아니라 그 종류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2L분의 C의 상수를 곱한 게 그 격절의 수를 다 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 파동의 수가 아니라 그 파동의 종류의 개수를 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 누구 한번 대답할 사람? 그러다가 이게 질문을 내가 정확하게 캐치를 사실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박스 안에 그러니까 1차원에서 보면은 정상파가 이렇게 뭐 화장짜리, 합화장짜리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저 박스 안에 있을 수 있는 정상파의 개수를 써는 거지 저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정상파의 개수를 써는 게 아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정상파의 개수를 센 거지 정상파의 개수를 센 건 아니다. 존재할 수 있는 정상파를 세는 거지. 진짜는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상파 한 개를 딱 픽업했을 때 빵집으로 생각하면요. 빵집. 뭐든지 먹는 거 하면 식빵. 아, 식빵. 그래. 그러니까 식빵, 뭐 식빵, 뭐 바게트빵 이런 식으로 빵 종류에 대해 나열한 거지 식빵이 몇 개 있고 그런 식으로 더한 게 아니야. 훌륭한 키우다. 이게 먹는 거 하니까 더 힘드네. 종류 말이야. 종류라는 게 여기서는 뭐가 종류냐면 파장이 다른 놈들이 종류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람다부터 람다 플러스 델타 람다 사이에 파장의 종류가 다른 빛이 몇 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저기 들어가 있거든. 그 안에 쓸 수 있는 빛은 저거밖에 없지. 근데 각각 같은 스테이트에서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 같은데. 같은 스테이트에서 절대로 없어. 그러면 한 스테이트에서 아까 파장을 생각할 때 다른 파장이면 다른 걸로 보셨는데 다른 파장일 때 앰플리튜드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또 에너지가 다르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니까. 앰플리튜드가 다르면 다른 거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할게요. 앰플리튜드가 다른 놈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차원 너무 어려우니까 1차원 하자, 그지? EX는 코사인에 야 사인으로 하면 편하겠네. 사인에 KX에 X에 그 다음에 X 방향이니까 폴라리제이션은 Y나 G가 될 수 있어요. Y를 이렇게 합니다. 이놈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고 사인에 KX에 X에 이게 있다. 한 군데 이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파동이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해서 진짜는 A에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고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 진폭. 진폭이 암만 달라도 상관없이 한 종류밖에 없어. 또 고민 좀 더 해봐. 근데 그러니까 이 N1인 상태, 우리가 저 계산기 N1인 상태, N2인 상태, N3인 상태 다 보였는데요. 실제로 했을 때 N1은 있어도 N2는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다 똑같은 확률로 다 똑같이 다 계산해서 넣는 거. N2가 없으면은 아까 NX, NY, NG 했지? 111은 있지만 없다는 얘기는 0이거든? 100는 다 빼버리는 거지. 다 계산했어. 그러니까요. 저게 우리가 이게 있다고 하나 계산했는데 그 실험을 할 때 그 첫 번째 상태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상태의 빛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존재하지 않는 거 다 빼버렸어. 존재하는 것만 넣었어 지금.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는 것만 된 거 아닌가요? 그럼 존재하는 것만 넣었어. 그러니까 자리는 있는데. NX 자리는 있는데 그 자리에 비어있을 수가 있지 않냐. 빵 매진. 그러니까 자리가 100개가 있는데 만약에 빛이 50개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50개는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야 모든데 물리는 말이지 그렇게 급격한 거를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큰데 근데 그거는 다 빼놓고서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 자연은 그런 거 되게 싫어요. 8시부터 수업이 여기서 있는데요. 아, 몇 시부터? 8시부터요. 그러면 재미난 거 많이 남아.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더 일찍 올 수 있는 거. 얼마나요? 30분 더 일찍 올 수 있는 거. 못 오는 사람. 아 그럼. 자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계속 봐. 9시 2시간